오늘도 우아하게 사연 들려드릴게요. 결혼 30년 차에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남편의 일방적인 은퇴 계획 때문이었죠. 처음 그 이야기가 나온 건 2년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불쑥 던진 한마디. 여보, 나 은퇴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까 해. 순간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말하는 고향은 전라도 끝자락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버스도 하루에 3번 다니고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40분은 가야 하는. 젊었을 때도 가기 싫었던 그곳이었죠. 여보, 거기서 뭐하고 살아요? 병원은? 마트는? 우리 나이에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한참을 말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도시 생활에 물들어도 너무 물들었네. 시골이 얼마나 좋은데. 공기 좋고 텃밭도 가꾸고. 그때부터였어요. 거의 매일 이어지는 신경전이.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시골 생활의 장점을 늘어놓았고 저는 그때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죠. 우리 딸내미도 서울에 있는데 손주도 보러 다니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향해 있었나 봐요. 얼마 전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달 전에 고향 근처 땅을 계약했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 집을 지을 설계도면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모든 걸 함께 결정해왔는데. 이런 큰일을 저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다니요. 그것도 우리 둘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이 났어요. 당신 혼자 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도 결국에는 좋아할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의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의 은퇴까지 2년.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 혼자라도 내려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라도 내려가겠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신혼 시절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행복했던 우리였는데 아이 키우느라 고생할 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행동이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짐 정리하는 거 안 보여? 다음 주에 내려갈 거야. 일단 혼자라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요, 가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30년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죠. 그때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임신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기쁜 소식에 우리 부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첫 손주,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고민이 밀려왔어요. 딸이 출산하면 산후조리는 어떡하죠? 아이를 봐주러 가려면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때도 혼자 시골에 있겠다는 건가요?
결국 폭발해버렸어요. 당신은 가족이 뭔지 알기나 해요? 우리 딸이 첫 손주가 생기는데 당신 혼자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어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컴퓨터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한번 내려가 보자.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뭔가 결심한 것처럼요. 결국 그 주말 남편을 따라 고향에 내려갔어요. 차 안에서도 내내 말이 없던 남편. 도착해보니 땅을 계약했다던 곳은 마을 입구 큰 길가였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외진 곳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읍내병원까지는 15분이면 가요. 마트도 생긴다고 하고. 남편이 조심스레 설명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밤마다 이 지역개발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래채는 우리가 쓰고 위채는 딸 가족이 올 때 쓸 수 있게 설계했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딸아이도 언젠가는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은 자기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딸아이 방도, 손주가 뛰어놀 마당도 미리 생각해둔 남편.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나 봐요. 당신 혼자 결정한다고 화났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었네요. 제 말에 남편이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그래도 이제는 같이 의논하면서 천천히 준비해보자고요.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당장 완전히 이사가는 건 무리고 우선 주말마다 내려와서 텃밭도 가꾸고 집도 천천히 지어보기로 했죠. 딸아이 출산할 때는 서울에서 살면서 육아를 도와주고 아이가 좀 크면 그때 본격적으로 내려오기로요. 지금은 매주 주말이 기다려져요. 남편과 함께 텃밭에 상추도 심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도시 생활만 고집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태어났어요. 우리 부부는 서울 집에서 딸아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죠. 주말마다 고향집에 다녀오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손주를 데리고 내려갈 날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30년 세월이 무색하지 않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부부란 그렇게 함께 맞춰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